이어서 탄소광입니다. 자, 탄소광은 탄소가 들어있는 강을 탄소광이라고 하는데, 보통 전 FE하고 요 FE3C하고 평형 상태도가 있는데요. 요 평형 상태도를 보면은 이렇게 평형 상태도가 있는데요. 이 평형 상태도를 보면서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FE가 여기가 이제 FE가 100%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순철인 셈이죠. 순철이고 여기가 FE3C가 해당되겠습니다. FE3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6.67%입니다. 탄소가 6.67%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얘 보고 시멘타이트라고 한다 그랬죠. 얘는 이제 시멘타이트 그렇게 표현하고, 얘는 이제 순철이 되겠습니다. 그때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상변화가 생기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이제 FE3C 평형 상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여기 910도에 해당되는데, 여기가 이제 A3변태고요. A3변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400도 해당되는데, 요거가 얘는 이제 A4변태가 되겠고, A4변태. 여기가 용융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용융점, 여기가 용융점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알파철이고요. 여기가 오스테나이트 감마철, 여기가 다시 델타철 이렇게 되고요. 요 위에 구간은 이제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런 상태도 상에서 보면 여기가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가는데요. 이때 요 퍼센트가, 여기 퍼센트가 보면 대략 2.0%입니다. 2.0%, 2.01% 이렇게 조금 되거든요. 아까 앞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강이라고 한다고 했을 겁니다. 여기를 강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상을 주철이라고 합니다. 주철. 바로 강과 주철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요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스테나이트가 형성될 수 있는 2.0%까지를 강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이제 주철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기 상태도는요,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반응을 보면은 첫 번째 요 위에를 볼까요? 요 위에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면은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델타고 요쪽이 액체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은 뭐가 되느냐? 요 구간은 이렇게 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살짝 그려보면 여기가 만나는 점이 델타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만나는 데가 액체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델타 플러스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델타 플러스 액체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오스테나이트가 되겠죠. 요 오스테나이트, 여기 있는 오스테나이트니까 이 오스테나이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플러스 액체가 이렇게 내려오면 오스테나이트 하나로 바뀌죠. 이제 요걸 보고 포정이라고 하는데, 요쪽에 포정을 한번 볼까요? 온도는 1495도, 탄소는 0.09%일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액체죠. 액체하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가, 델타 페라이트가 오스테나이트로 바뀌는 거죠. 오스테나이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반응을 보고 포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 반응을 보면요, 여기를 보면 1113도 또는 1148도 요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제 공정 온도가 이렇게 됐고, 요 조성은 4.3%입니다. 4.3%고, 여기는 액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요 8번 영역은, 8번 영역 역시 알아보려면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쪽에 걸리는 이쪽이 걸리는 게 감마죠. 그러니까 여기가 감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에 걸리는 쪽이 FE3C거든요. 그러니까 FE3C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액체가 감마 플러스 FE3C로 바뀌는 거죠. 액체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데, 자 여기 보면 용액이 감마 오스타나이트죠. 감마 오스타나이트. 그 다음에 Fe3C 시멘타이트로 바뀌죠. 그래서 이 반응을 보고 공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 반응은 주철에서만 나타납니다. 얘는 주철에서만 나타나는 반응이 이제 공정 반응입니다. 포정 반응은 강에서 나타나는데, 얘는 강에서 나타나는데 워낙 고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그 상온 내려오면 이런 반응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다시 여기서 또 한번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상온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쪽을 보면은 이쪽은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감마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이제 723도입니다. 723도인데, 요 723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감마가 이걸로 바뀌는데, 여기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 알 수 있죠. 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걸리는 데가 알파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여기가 Fe3C니까요. 그래서 Fe3C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결국은 오스타나이트 하나가 알파하고 Fe3C 두 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석이라고 있습니다. 공석은 온도는 723도고요. 조성은 0.08%. 그래서 오스타나이트가 페라이트하고, 여기에 있는 페라이트하고 알파 페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Fe3C 시멘타이트로 바뀌죠. Fe3C 시멘타이트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둘로 바뀌는 걸 보고 공석이라고 한다겠지요. 그래서 이때 정자는 요 포정이나 공정은 액체가 들어간다겠죠. 그리고 석자가 들어가면 고체와의 반응이라고. 이건 지난번에 지난 1단원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철 상태도에서는 요 포정 반응, 그 다음에 공정 반응, 그 다음에 공석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탄소광은, 그래서 이제 탄소광은 여기를 보고 탄소광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탄소광은 여기 아까 여기 2.0% 여기까지를 강이라고 한다죠. 그래서 요걸 보고 탄소강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을 보고. 탄소강은 표준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런 그 표준 조직을 보면은 탄소의 함유량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공석강에서는 알파하고 Fe3C가 층층이 존재하는 존재해서 요걸 보고 폴라이트라고 하거든요. 폴라이트인데 이 폴라이트가 100%가 됩니다. 폴라이트가 100%. 여기가 폴라이트가 100%예요. 조직상에서. 그러면 이쪽에는 폴라이트와 페라이트가 존재하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지우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것 좀 지우고요. 자, 아까 요거까지가 강이라고 했죠. 여기가 공석강인데, 공석강은 감마 오스타나이트가, 여기 있는 오스타나이트가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로 바뀌는데, 요거 조직을 보고 폴라이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폴라이트인데, 이 폴라이트는 층상 조직입니다. 조직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조개 껍데기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물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폴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공석강이 폴라이트가 100%예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냐? 이쪽은 폴라이트와 페라이트가 존재하고, 이쪽은 폴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페라이트 플러스 폴라이트고, 여기는 폴라이트고, 여기는 폴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페라이트가 100% 됐다가 점점 폴라이트가 늘어나고, 여기까지 폴라이트가 100% 됐다. 그렇다가 다시 폴라이트가 줄어들고 시멘타이트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사진을 보면 대략적으로 요런 거를 보고서는 아, 이것이 그 탄소가 몇 프로 들어가 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탄소 함유량이 많을수록 페라이트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폴라이트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전 오스타나이트를 볼까요? 오스타나이트는 아까 여기에서 존재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 감마에서 존재하는 걸 오스타나이트라고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철의 탄소가 최대 2% 고용된 것이다. 그래서 감마 고용체다. 그래서 보통 A1 변태점 이상 또는 723도, 이게 이제 A1 변태라고 하죠. 여기에 723도 얘 보고 이제 공석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A1 변태 또는 공석 변태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석 변태 이렇게. 자, 그래서 A1 변태 이상으로 가열을 했을 때 얻어지는 조직이다. 결정 구조는 FCC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면심 밑방격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상자성체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나 인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러냐면 FCC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도는 대략 한 HB로 155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는 6.67% 탄소화의 화합물이라고 했죠. FECC. 그래서 얘는 매우 단단하고 그 대신 잘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얘가 경도가 가장 큽니다. 시멘타이트가. 그래서 여기에 시멘타이트는 그래서 당금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HB를 찍을 때 820 정도로. 그래서 강의 조직 중에서 가장 경도가 큰 것이 요 시멘타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타이트는 이제 가열을 하면은 900도에서 가열을 하면 다시 분해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분해냐면요, FE3C가 FE하고 플러스 이제 세 개의 FE하고 C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탄소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 FE3C도 자기 벤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전 210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10도에서 다시 강자성체가 상자성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변태를 보고 이거 변태를 보고 A0 변태 이렇게 표현하죠. A0 변태다. 그래서 A0 변태는 자기 변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펄라이트, 아까 제가 펄라이트는 이렇게 층층이 존재하는 거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보고 펄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공석강에서는 펄라이트가 100%죠. 그래서 공석강에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존재하는 조직인데, 이것이 요게 펄라이트인데 이 펄라이트가 100%로 다 존재합니다. 보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층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진주 조개에서 나타나는 무늬처럼 보인다고 해서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경도는 약 225 정도 나와요. 그럼 아까 페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높죠, 경도가. 그리고 그래서 강도는 어느 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연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철이죠. 그래서 얘는 거의 순철이기 때문에 매우 연합니다. 그래서 경도도 보면 한 90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2 변태가 있죠. 768도에서. 자, 그래서 탄소광의 변태 상황에서 보면 이제 공석광,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A1 변태에 관련된 겁니다. A1 변태에 관련된 거. 그래서 탄소광에서는 A1 변태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공석 변태다. 온도는 723도에서 일어난다.
탄소 성분은 대략 0.8% 탄소 있을 때 0.8% 탄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공석 변태다. 그래서 탄소강에서는 A1 변태 하나만 일어납니다. 여기에 공석강에 해당되는 0.8% 탄소일 때 723도에서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층상 조직, 즉 펄라이트로 존재한다. 그때 이때가 펄라이트가 100%다. 아공석강은 탄소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페라이트하고 펄라이트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량이 점점 많아지면 이렇게 0.02%에서 탄소량이 점점 많아지면 페라이트가 점점 펄라이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탄소량이 많을수록 펄라이트 양이 증가한다. 그러면서 강도나 경도는 커진다. 그렇게 되죠. 과공석강으로 가면은 펄라이트가 다시 요 100%에서 다시 줄기 시작하죠. 왜냐면 0.8%를 지났으니까. 그래서 2.0%까지 근데 이때부터 펄라이트가 줄고 이 시멘타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초속 시멘타이트라고 그래서 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의 혼합 조직이다. 그래서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경도는 증가합니다. 근데 인장 강도는 떨어져요. 여기까지는 경도와 강도가 같이 증가했는데, 근데 여기를 지나면은 이 과공석강으로 가면 경도는 증가하는데 인장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시멘타이트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시멘타이트가 아마 앞에서 요 시멘타이트는 경도는 높은데 경도 매우 단단하다겠죠. 경도는 높은데 잘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장 강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매짐성이 증가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기 쉽다. 그래서 보통 공업적으로 탄소 함유량이 1.2% 이상이 되면은 강이 매우 취약합니다. 즉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1.2% 이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에서는. 자, 요 다음 페이지에 조직 사진이 있는데요. 이 조직 사진이 바로 여기가 아까 요게 공석 반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략 0.8% 해당되는데 요 온도는 723도죠. 723도. 그래서 여기가 펄라이트가 100%죠. 그래서 펄라이트가 다 있습니다. 펄라이트가 100%고 이쪽에는 이렇게 페라이트도 있고 펄라이트도 있고 페라이트도 있고 펄라이트. 그래서 요게 페라이트, 그다음에 이렇게 층층이 있는 게 이게 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펄라이트가 있고 펄라이트가 요런 경계에 생기는 것이 이제 시멘타이트입니다. 시멘타이트. 그래서 여기 보면 순철일 때 페라이트가 100%이다가 점점 펄라이트가 증가하죠. 그래서 펄라이트가 100%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펄라이트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시멘타이트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이 정도까지. 그래서 요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조직 변화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걸 이제 찌우고 약간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탄소 성분의 탄소 양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아는 방법이, 자, 예를 들어서 0.4%를 한번 해볼까요? 0.4%일 때 조직의 비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페라이트가 100%, 여기가 펄라이트가 100%입니다. 그러면 0.4%일 때는 페라이트가 몇 프로 나올 건가?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펄라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쪽 반대쪽 요만큼 비율입니다. 이쪽이 펄라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페라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꾸로 따집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그 저울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옛날 사람들 보면 이렇게 길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저울이 있는데요. 그 저울은 항상 거꾸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지는 규칙, 그래서 저울이라고 해서 보통 레버룰이라고 합니다. 레버룰
레버 룰이라고 그래요. 요 레버 룰에서 반대쪽으로 따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0.4%일 때 폴라이트가 과연 몇 프로일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지금 0.8%, 전체는 0.8% 빼기 여기가 0.02%인가 그렇죠? 0.02. 그럼 빼기 0.0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고요. 여기서부터 전체. 그럼 대략 0.78 정도가 되겠죠. 0.78. 그 다음에 폴라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겠죠. 그러면 0.4에서 폴라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얘는 전체라고 그랬죠. 전체고 폴라이트가 차지하는 거는 여기가 0.4%니까 0.4 빼기 0.02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0.38이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그러면 폴라이트의 비율은 이렇게 되죠. 전체분의 그러니까 0.78분의 0.38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페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폴라이트로 계산을 안 하고 만약 페라이트로 한다. 그러면 페라이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보면은 페라이트는 차지하는 것이 0.8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0.8에서 0.4를 빼야겠죠. 0.4를 빼면은 얘는 이제 0.4만큼 차지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페라이트 차지하는 비율은 이렇게 되죠. 0.78분의 0.4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두 개를 합치면 100%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 영향. 아까 선철에는 5가지 원소가 있다고 했을 겁니다. 5가지 원소가 탄소와 그 다음에 망간과 그 다음에 실리콘과 그 다음에 인과 S가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탄소의 영향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망간의 영향을 볼까요? 망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선철 중에 0.2나 0.8% 아주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간은 하는 역할이 황하고 결합합니다. 황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MnS로 결합돼요. 그러면 이제는 황을 제거하는 탈황 효과가 있습니다. 이 황이 있으면은 여기를 가볼까요? 그 밑에를 보면은 황은 선철에서 불순물로 남아서 황화철로 형성되는데 이 황화철이 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황화철이 있으면은 얘는 용융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얘는 용융점이 한 930도 정도 됩니다. 9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고온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얘가 액체 상태로 변하죠. 그러면 인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할 때 이제 그거 보고 고온 매짐 또는 고온 지성, 그래서 고온 매짐 또는 고온 지성 이거 보고 그래서 적열 지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열 지성 또는 저는 고온 지성인데 이거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황이 되겠습니다. 이 황. 그래서 이렇게 저는 황이 있을 때 그 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망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열치성이 일어날 때 망간을 집어넣으면 적열치성을 방지한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탈산 효과도 있습니다. 얘는 즉 망간이 황하고도 결합하지만은 산소하고도 이렇게 결합해서 MnO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산 효과도 있는데 이때 이 산소가 남아 있으면 이 역시 산소도 역시 적열치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적열치성을 일으키는 원소 SO를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Mn이 들어가면은 그 적열치성을 방지한다. 그리고 망간이 들어가면 강도와 고온 가공성이 증가한다. 이제 이런 것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 적열치성이 일어나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규소는 들어가면은 얘도 탈산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얘가 이제 0.3% 이상 들어가면 이제 강도나 경도, 탄성한도는 좀 좋아지는데요. 연신율이나 충격값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0.3% 이하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있으면 이제 접합이나 또는 가공성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이 들어가면 결정입자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FE3C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요 인화 처리인데요. 요것도 역시 편석이 잘 되거든요. 이 편석이 이제 결정립기에 편석이 돼서, 얘는 역시 균열을 일으키는데, 매진매를 일으키는데, 얘는 상온 부근에서,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그래서 청열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열지성인데, 이게 청열지성도 다시 상온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대략 한 200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은 일부러 약간 집어넣어 갖고 하면은, 인이 약간 들어가면은 전 가공성이 좋아집니다. 절삭 가공성이 좋아져서 빨리 뭐 이렇게 절삭을 잘 되게 하는 강을 이제 보통 회삭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인인데, 이 회삭강 같은 경우는 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삭은 잘 되는데 상온 매짐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절삭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별도의 열 처리를 통해서 이 인의 영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청열지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죠. 자, 여기 용어 정의 한번 보면요, 이제 MNS 하면 망간과 황화합물입니다. 그다음에 탈산제는 아까 그 제강 과정에서 산소를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데요. 요 산소를 다시 제거하는 물질을 이제 보통 탈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산제는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페로실리콘을 쓴다고 했고요. 페로실리콘 또는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탈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소나 또는 뭐 알루미늄 또는 뭐 페로망간도 사용합니다. 여기는 망간이죠. 그래서 페로망간도 쓰기도 하고,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알루미늄인데, 이 중에서 탈산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게 알루미늄, 그 다음에 페로실리콘, 그 다음에 페로망간. 얘가 탈산 능력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우수하다겠죠. 편석이란 말인데, 편석은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있는 인화철이나 또는 그 황해에 의해서 생기는 그 황화합물, 여기 있는 황화합물들이 별도로 다른 곳에 이렇게 결정립계 같은 데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편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의 영향을 보면요, 구리 같은 경우는 0.3% 이하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인장 강도나 탄성 강도를 또 조금 높여주고, 그 다음에 구리가 부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식성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관계의 탈산제로 부적합한 것은? 탈산제는 아까 크게 세 가지 쓴다고 했죠.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페로망간 또는 페로실리콘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페로실리콘, 페로망간. 그래서 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얘가 가장 강력한 거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고, 이렇게 간다고 했죠. 얘가 1번, 2번, 3번 순위로 이렇게 탈산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강의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은, 탄소량이 증가하면 경도나 강도 같은 건 증가한다겠죠. 경도, 강도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은 연성, 전성, 연신율.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 탄소량이 증가하면 그 전기 전도도는 떨어지고 전기 저항 그 반대로 전기 저항은 커지죠. 전기 저항은 커지는 것이 요 탄소량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탄화철 Fe3C의 금속관 화합물에서 요거 보고 완전 화합물이라고 했죠. 금속관 화합물인데 이때 탄소의 원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원자 비율을 따져보면 되는데 말 그대로 원자 비율 때문에 원자가 얼만큼 차지하는가? Fe3C 3C면요 Fe가 3개, 얘가 원자가 3개, 얘가 원자가 1개죠. 그러면 3개와 1개 합쳐갖고 원자가 4개 있는 겁니다. 원자가 4개 있는데 이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얘가 이제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25%가 되겠죠. 25%. 그러면 나머지 75%는 요 철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25%가 되겠습니다.